고소를 해보시죠, 왜? 안에 고소해서 만약에 뭐 무혐의가, 저는 사실 좀 재심작으로는 무혐의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아니, 누가 무혐의가 아니고, 피의자가 무혐의 아닙니까? 피의자. 예, 예. 피의자, 무혐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혐의를,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유죄가 되느냐 아니면 무혐의가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 지금 현재 이 사건에서는 원 분양자, 매도자가 뭐 피의자가 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고소해 보시죠, 왜 그냥. 어, 어, 네, 네네. 자기 돈이니까 그렇죠, 뭐. 원래 이제 계약이 해제되게 되면 그 돈이 기속이 누구한테 돼요, 원래. 그 분양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계약이 해제되게 되면은 원래는 소위 말하면 매수자, 분양 회사의 관계 있죠. 수분양자. 그 사람한테 돈이 기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납부한 게 아니더라도 자기 분양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께 맞는 거거든요. 찾아서 찾, 찾아서 줘야 될 그냥 민사적인 의무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지 않나 싶어요, 느낌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소해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형사 고소라는 게 뭐 저기 이제 유죄를 바라보고 그냥 상대방 부담 주기 위해서 하는 절차인데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혐의 될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무혐의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리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불법 원인 급여 문제는 민사적인 책임 문제를 할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사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원래는 뭐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게 뭐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 이런 뭐 그런 논리 할 때 불법 원인 급여를 쓰는 거지. 형사적으로 무혐의냐 유죄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불법 원인 급여 이야기하면은 그건 또 어느 쪽을 못 가리는 거죠. 예, 네네, 네, 네. 제가 매수자 입장이라 그러면 다 고소하라 그러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다 고소할 테고요 또 중간에 그렇죠. 그래야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왜 원분양자를 한정을 해요? 답답한 사람 고소할 때 답답한 사람이 해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의뢰인이 전화 주신 이유도 답답하기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게 아니라 고소 당하면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아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누구든 고소해가지고 답답한 사람이 일단 해결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답답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돈 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신 물어줬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구상 청구하고 하는 식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피해본 맨 마지막 사람 매수자 입장에서는 다 고소하는 게 맞죠. 글쎄. 어쨌든 이게 불법 중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책임질 소지가 좀 있는데,
예, 예, 그렇죠. 방어라는 게 뭐 있나요? 지금 다 엎질러진 물 아니에요, 지금? 방어라는 게 지금 내가 중개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개를 했는데 뭐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방어할 것도 없죠, 사실은 뭐. 아, 다 한다니까 그러네요. 상대방은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중개사로서 이제 이게 불법 거래 관여한 거게 되니까 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아까 그럼으로써 등록 취소라든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 같고 아마도 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면 벌금 나올 가능성도 있죠. 전과가 없다면.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자격 취소 그거는 뭐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징역형까지만 안 받으면은 뭐 안 되겠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손해배상 책임 부분은 조금 생각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 당연히 아니죠, 그게. 당연히 그 범위가 아니죠. 그 이상이죠, 당연히. 예, 예. 지금 당장은 뭐 있겠어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상컨대 제가 상대방 변호사라 그러면 다 건다. 중간에 걸린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형사고소든 민사재판이든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대응한다 이거죠, 뭐 이제. 만약에 막 내가 지금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민사적인 책임을 우려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좀 판다.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사회인은 사실은 우리한테 산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인한테 뭐 친척한테 넘겨놓는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당장 그 재판하면 돌아와요. 실제로 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팔면은 그 사람은 모르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보호 받는 거죠, 뭐. 그다음 우리도 이제 실제로 팔았다 그러면 형사범죄는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걱정까지도 아 내가 이거 내가 주고 나면은 민사로 뭐 내 재산이 가압류되고 이렇게 하면 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다 하면 처분하셔야 맞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아니 그게 뭐 이 불법 전매뿐 아니라 아파트 매매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수료 뭐 0.5인가 뭐 이렇게 받고 그 뭐 이게 확인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몇십 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이름으로 저 재산을 잘 안 두죠. 그래서 예. 그거는 단방 드러납니다. 그건 하나 많아요. 그런 거는. 예. 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 많아요. 안 믿어줘요. 예, 예. 그냥 정식으로 파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예. 정당하게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제 돈 주고 내 돈 내산이라고 하잖아요. 정당하게 잘 모르고 샀다라는 부분이 소명이 돼야만 보호를 받거든요.
근데 친구분이 만약에 이제 야 내가 뭐 이런 사정이 엮여서 너가 좀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재판 갔을 때 그분이 견딜 수 있겠느냐. 상사람도 뭐 증언을 하든지 뭐 조사를 받든지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의심거래잖아요 지금. 그 자격이 그래서 무섭지 않습니까? 자격의 무게라는 게. 대부분 자격 있고 재산 있고 이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빼박인 거죠 뭐. 글쎄요. 아니 만약에 지금 중개사가 책임이 있는데 중개사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면 나중에 책임 묻기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원 분양자는 그렇게 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안 되고 재산도 없고 해서 실제로 받아내지는 못하고 중개업소한테 책임을 좀 물리려고 그랬더니 중개업소 있는 재산마저도 팔아버려가지고 현금화 시키면은 사실상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데가 협회 공제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아, 근데 그게 뭐, 새삼스럽게 뭐, 그거를, 어? 남 탓할 일 있나요, 뭐. 예, 형사적으로는 좀 저는 힘들다 봅니다. 예, 사기는 안 되고, 이제 한다 그러면 뭐, 횡령이나 배임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구조가. 그냥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자, 보세요. 제가, 제하고 상담을 해서 뭐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이게 내한테 떨어질 불똥이구나 생각하게 되면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면 대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한테까지는 불똥이 안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멍하니 넋놓고 있다가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낫지 않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상황을 정확하게 현실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중요한 재산이라 그러면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실제로 팔게 되면 범죄까지는 안 되니까요. 예. 아, 그럼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지금 딱 그 마지막에 정답이 나왔는데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보세요. 이 좀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막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덜렁 찾아가서 자기 써버리고 숨겨놓고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를 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예, 예. 수시로 상담 받으세요. 예? 네.